결혼식 날에 나는 행복해서 웃고 있다기보다 이제 더 이상 선택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웃고 있었다. 연애 내내 불안했던 기억들, 혹시 헤어지자고 말할까봐 늘 조심하던 나날들. 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결혼하면 다 안정돼. 이제 내 편이 생긴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고 나는 그 말을 사랑이라고 믿어버렸다. 그날의 나는 안정을 사랑보다 위에 두고도 그게 성숙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신혼 초의 기억은 묘하게 흐릿하다. 특별히 웃었던 기억도 특별히 울었던 기억도 없다. 그저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잠들고 각자의 하루를 소화해냈다. 나는 그 평범함이 좋았다. 불안하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결혼은 잘 가고 있다고 믿었다. 우리는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막말을 주고받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문제였다. 대화는 싸움 때문에 끊긴 게 아니라 필요 없어진 것처럼 사라졌다. 오늘 어땠어? 그냥 이 짧은 대화가 하루, 일주일, 몇 달 반복됐다. 나는 점점 질문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질문조차 줄이게 됐다. 같은 소파에 앉아 각자 휴대폰을 보고 같은 TV를 켜두고 각자 다른 생각을 했다. 나는 남편의 얼굴을 살폈고 남편은 내 존재를 공기처럼 지나쳤다. 그때부터였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던 내가 함께 있으면서 외로워진 건 나는 어릴 때부터 참는 법을 배웠다. 여자가 이해해야 집안이 편하다. 결혼은 원래 불공평하다. 그래서 서운해도 말하지 않았고 외로워도 웃었다. 싸우지 않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믿었다. 그게 성숙함이 아니라 자기 포기라는 걸 그땐 몰랐다. 어느 날부터 남편의 휴대폰은 늘 엎어져 있었다. 알림이 울리면 재빨리 집어들고 확인한 뒤 다시 내려놓았다. 회사 사람이야. 묻지도 않았는데 돌아온 대답. 그 말 하나에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의심하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남편보다 내가 더 괴로워 보였다. 남편은 잘 자고 잘 먹고 회사 얘기도 아무렇지 않게 했다. 반면 나는 잠을 설쳤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았다. 그래서 생각했다. 이건 다 내 문제일지도 몰라. 남편의 셔츠에서 내가 쓰지 않는 향기가 났다. 아주 은은해서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낯선 냄새였다. 그날 나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밥을 차리고 집을 정리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는 건 늘 나였다. 남편은 그 노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때부터 나는 아내가 아니라 결혼 유지 담당자가 되었다. 남편이 잠든 뒤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었다. 울고 나면 다시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게 문제였다. 울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나를 계속 그 자리에 묶어두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고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을 때였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검색창에 글자를 하나씩 입력했다. 이혼. 세 글자를 치는데 왜 그렇게 손이 떨렸는지 모르겠다. 엔터를 누르는 순간 이 결혼이 실패였다는 걸 내가 직접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화면에는 수많은 글이 떴다. 이혼 절차, 이혼 후 삶, 이혼해도 괜찮을까요?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기보다는 숨이 조금 편해졌다. 처음으로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늘 같았다. 요즘 아들이 많이 예민해 보여. 내가 좀 더 이해해야지.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결혼은 원래 여자가 더 참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내 감정은 설명할 가치조차 없어졌다. 나는 며느리였고 아들은 보호해야 할 존재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 결혼에서 내 편은 끝내 없다는 사실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예전엔 웃음이 많았는데 지금은 표정이 거의 없었다.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영화, 음악, 친구들. 피곤해서, 귀찮아서 그렇게 하나씩 포기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참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아니었다. 더는 혼자만 끌어안고 갈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마음을 다잡고 물었다. 우리 괜찮은 거야? 남편은 TV를 보던 눈을 잠시 나에게 옮겼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길게 느껴졌다. 한참 후 남편이 입을 열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보다 훨씬 잔인했다. 미련조차 남겨두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다. 이 결혼을 지키는 게 사랑일까? 두려움일까? 습관일까? 아니면 혼자만의 집착일까? 남편은 이미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왜 나만 아직 붙잡고 있는 걸까?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같았다. 남편은 출근했고 나는 밥을 했다. 어젯밤의 대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일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갔다. 그 무심함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우리의 결혼이 이 정도로 가벼웠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실감났다. 남편의 휴대폰 알림이 내 앞에서 울렸다. 이름은 여자였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열지 말자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손은 이미 화면 위에 있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온도가 달랐다. 오늘도 늦죠? 오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나는 메시지를 보여줬다. 남편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굳혔다. 그냥 회사 후배야. 이 정도도 이해 못해? 사과도 설명도 없었다. 오히려 내가 문제라는 듯한 태도였다. 그때 깨달았다. 진짜 배신은 사람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예민한 아내가 됐다. 요즘 왜 그렇게 집요해? 다들 이렇게 살아? 그 말들은 내 고통을 존재하지 않는 걸로 만들었다. 나는 점점 내 감정을 의심하게 됐다. 이게 정말 내가 과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생각이 멈추지 않았고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이면 식은땀에 깼다. 아침이 되면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루를 다 살아낸 사람처럼 지쳐 있었다.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했고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참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이제 희망이 아니라 주문에 가까웠다. 결국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말했다. 스트레스가 극심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나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때문에 아프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붙잡아온 모든 걸 부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몸이 나보다 먼저 이 결혼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다. 다툼도 없었고 큰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은 늦게 들어왔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득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다. 눈빛에는 기운이 없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에 더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날 밤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며칠만 나가 있자고, 잠깐만 숨 좀 쉬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짐을 싸는 동안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들렸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붙잡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기대했던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숨이 조금 깊게 쉬어졌다. 그게 너무 이상해서 잠시 멈춰서서 몇 번이나 숨을 들이마셨다. 아, 나 너무 힘들었구나. 혼자 있는 작은 방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혼자 있는 아침은 조용했고 어색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을 누르던 답답함이 조금 사라져 있었다.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결혼 안에서의 외로움보다 혼자의 외로움이 훨씬 덜 아프구나. 며칠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언제 들어올 거야? 그 문장은 걱정도 그리움도 아니었다. 마치 물건이 제자리에 없을 때 던지는 질문 같았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답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어. 남편은 바로 답했다. 너 너무 극단적이야. 그 말에서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제를 보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남편의 말은 바뀌기 시작했다. 그땐 내가 너무 무심했어.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 말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미안함보다 불편함이 먼저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사과가 다시 돌아오라는 신호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말했다. 그래도 결혼인데 조금만 더 참아보지 그래. 그 말들은 선의처럼 포장돼 있었지만 결국 나에게 다시 상처받으라는 말이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도망일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을 만나 조용히 말했다. 나 이 결혼 계속 못하겠어.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너 혼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나를 붙잡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낮추기 위한 말이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정리됐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이해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혼자가 되는 건 생각보다 많은 연습이 필요했다. 결정도 책임도 모두 내가 져야 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쌓일수록 나는 조금씩 단단해졌다. 누군가의 기분에 내 하루를 맞추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보는데 예전에 내가 잠깐 스쳤다. 웃는 얼굴,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던 모습. 나는 그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크게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낯설어서 눈물이 날 뻔했다. 지금 나는 결혼이라는 틀 밖에 있지만 비로소 숨을 쉬고 있다. 이 질문을 수도 없이 했다. 이 결혼을 지키는 게 맞는 걸까요? 이제는 안다. 결혼은 한 사람이 버텨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지켜야 하는 관계라는 걸. 그리고 혼자 지키는 결혼이라면 그건 이미 지켜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결혼일지도 모른다는 걸.